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유동규,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정치자금이라는 소식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일 예정이었으며 이 대표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9일 주장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3부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2014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후 김용 전 부원장 등이 이에 기여한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에 내정하고 그 대가로 김씨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김만배 등을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한 후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했냐고 묻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맞다고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만배 지분 중 절반을 받아오기로 한 상황이 다 공유됐냐,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서로 다 공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였던 만큼 김씨 지분은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쓰일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만배 씨는 428억 원 약정서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증언했다. 김용 전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처음 전달했을 때 김용 전 부원장은 외투를 입고 왔는데 돈이 든 쇼핑백 봉투를 옆구리에 껴서 숨겨서 나갔다고 했다. 그 다음에 3억 원을 전달했을 때는 현금 부피가 커서 돈이 든 상자를 쇼핑백 2개로 이중 포장했고 돈이 안 보이게 스카치 테이프로 위를 막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용 전 부원장을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 2억 원을 전달했는데 해가 길었을 때인데 깜깜해서 10시쯤 되었던 것 같다. 돈을 더러운 차 안에다가 실어준 후 공원 벤치에서 앉아 대화하다가 모기에 엄청 물렸다는 등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부원장이 자신의 검찰 출석을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원래는 2021년 10월 1일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어 검찰청 건너편에 있는 모텔에서 투숙까지 했는데 김용 전 부원장한테 전화를 하니 빨리 도망가라, 백두대간이라도 타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김용 부원장은 열흘 뒤 이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어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김용 전 부원장 지시에 따라 상한 김밥을 먹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김용 전 부원장은 굳은 얼굴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줄곧 노려봤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의 윗선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저만 공격하고 낙인 찍는 모습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 자백했다며 오죽하면 JMS 광신도처럼 있다가 탈출한 입장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사건 재판에선 정치자금 수수관계가 인정되는지 진술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명확히 기억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저는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나서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경선자금을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충성심 때문에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자신이 구속된 후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변호사들 때문에 의심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내가 구속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김모 변호사가 캠프에서 윗분이 보내서 왔다며 찾아왔다면서, 하지만 김 변호사는 제 변호를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나 상황을 많이 물어봤다고 했다. 또 평소엔 접견도 오지 않고 재판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 그때마다 찾아왔다고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 만료 직전엔 전 모 변호사에게도 연락이 왔다면서 전 변호사는 그분이 보내서 왔다며 본인이 승률이 높은 변호사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예 이 대표 측이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그 세뇌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과 공모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하반기 이 대표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꾼 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유동규, 김용해 준 3억 무게 쇼핑백 벌어져 테이프 붙일 정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나와 김용에게 준 3억 원의 무게의 쇼핑백이 벌어져 테이프 붙일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불법 자금 전달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10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 씨는 2021년 6월 초순 남욱 변호사에게 5억 원을 받아 이 중 3억 원을 수원 광교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김 씨에게 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 씨는 3억 원이 무거운 데다 저희 집이 밤이 되면 차가 없어서 그쪽으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그게 돈이 무거워서 쇼핑백 2개 겹쳐 넣다 보니 윗부분이 벌어져 스카치 테이프로 막았다고 증언했다. 유 씨는 또 김용 전 부원장의 지시로 검찰 수사를 피하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씨는 2021년 9월 30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튿날 유 씨가 찾아간 곳은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다.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 질의에 유 씨는 출석 전날 김용 전 부원장이 전화로 위치를 묻길래 내일 출석하려고 검찰청 건너편 모텔에 있다고 하자 너 빨리 도망가라 백두대간이라도 타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용 전 부원장은 열흘만 있다가 와라. 그때쯤 경선이 끝나 우리 세상이 되면 방어가 된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너는 즉시 구속되니까 무조건 도망가라고 종용했다. 유 씨가 침낭도 없는데 백두대간을 어떻게 타느냐. 산짐승도 무섭다고 하자 김용 전 부원장이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가라. 그러면 널 안 건드리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 씨는 실제로 삼각김밥과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배탈이 안 나자 김용 전 부원장이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유 씨는 결국 근처에서 쓰레기통을 하나 발견해서 쓰레기를 꺼내 먹었다며 이후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갔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진단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병원을 나오다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에 체포됐다. 검찰이 유 씨에게 피의자 조사에선 김용 전 부원장이 지시한 도주 장소가 백두대간이 아니라 태백산맥이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유 씨는 어찌됐든 도망가라고 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유 씨는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이 열흘만 버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재차 묻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